묻고 싶다 수박할게. 소설입니다. 소설은 인물 봐야 되지. 소설은 인물 봐야 되고. 그리고 사건은 다시 말하면 갈등. 누구랑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 갈등 봐야 되고, 배경,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배경 봐야 되고, 그리고 시점, 누가 얘기해 주는지, 서술자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먹고 싶다 수박. 처음에 이제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오지. 처음에 발단, 처음에 인물이 나오겠지.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고. 지금 일이 아니고 그때 그 일이 참 이상했어. 일이었다. 과거지, 그지? 과거 해석을 하는 거야. 약 2시간에 걸쳐 일어난 그 일은 마치 한바탕 꿈꾼 것 같기도 했다. 그러면 꿈 이야기라는 거야? 아니야. 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당황스럽다는 거야. 당황스러움. 체육 시간에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였다. 체육 시간에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일어났네, 그지? 요게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야. 사건이 일어난 배경.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줄넘기 평가를 하는 날이었다. 적당한 데서 연습하고들 있어. 부르면 잽싸게 오고. 노란 선글라스를 낀 체육쌤의 말이었다.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 나오면 1인칭이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이 나가 우리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나하고 세영, 지원, 은비, 인정, 영주와 함께 뭉쳐서 갔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다는 얘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6인방이다. 콩 한 개도 6쪽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다고 서로 믿는 사이다. 이런 아주 친한 사이. 콩 한 개도 6쪽으로 나눠 먹는데요. 엄청 친한 사이지, 그치? 여기에 친한 사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사자성어가 마격지우. 엄청 친한 사이 마격지우.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 같은 사이. 또 지기지우. 이게 이제 엄청 친한 사이를 일컫는 사자성어야.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리 잡은 곳이 조회대 위였다. 조회대에 간 거야. 그것은 시멘트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맨 땅에서 줄을 넘는 것보다 나았다. 하지만 줄넘기는 뒷전이었다. 넘는 둥 마는 둥 별 영양가 없는 수다로 시간을 보냈다. 체육생이 본다면 어휴 저것들 하고 속을 빡빡 긁겠지만 인정이는 아예 줄넘기를 저마치 집어던지고 바닥에 퍼질러 앉았고 은비와 영주는 줄넘기 한 개로 서로 몸을 묶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세영이가 외쳤다. 어머머 얘들아 저것 좀 봐. 뭘 봤을까? 눈들이 한꺼번에 세영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보여? 얘들아 수박 말이야. 보이지? 수박 말이야. 수박. 진짜로 있었다. 수박이었다. 조회대 옆 비틀진 잔디밭 늙은 겹벚꽃 나무 아래 수박이 있었다. 단 한 개. 수박 폭이 또 딱 하나였다. 오리발처럼 뭐뭐처럼 표현법 뭐야? 직유법이지. 갈라진 길쭉한 초록 이파리들은 그닥 싱싱해 보이지 않았다. 자, 뭐뭐처럼 직유법이고 수박을 본 거야, 얘네들이. 그러나 수박은 생각보다 컸다. 와, 크다. 인정이 머리보다 크겠다. 지연이가 인정이 머리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녹색 덩어리에 선명하게 쭉쭉 부어진 지푸른 선들. 수박은 튼튼해 보였다. 손가락으로 튕기면 퉁 하고 소리를 낼 것 같다. 나는
수박을 손가락으로 튕겨보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솟아나자 참기 어려웠다. 아, 저거 우리 따먹으면 안 될까? 수박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왜 그동안 못 봤을까? 내가 이상한 흥분으로 굉장히 나도 지금 어떤 상태야?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로 저거 따먹으면 안 될까?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이렇게 휩싸여 마구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어떤 말? 이런 말. 벌처럼 윙 하고 벌처럼 지규법이지. 잉하고 수박에로 날아간 인간이 있었다. 누구야? 지연이었다. 뭐뭐처럼 지규법을 사용해가지고 재빠른 지연이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빠른 지연이의 행동을 보여주고요. 먹고 싶으면 따지 뭐. 내가 저거 먹고 싶다 이러니까 먹고 싶으면 따지 뭐 하면서 재빨리 지연이가 간 거야. 지연이 행동을 간접 제시했지, 그지?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 그거 간접 제시. 간접 제시를 통해서 지연이가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임을 보여주고요. 그 아무도 말릴 새가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박 농사를 지어온 농부라도 되는 양. 지구법이지. 지구법이고, 아주 능숙한 솜씨로 지연이는 수박을 뚝 따서, 따버렸다. 어떡하니? 굉장히 충동적인 면이 드러나고,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야, 너! 그의 비명에 가까운 짧은 소리가 모두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순간 정적. 입을 벌린 채 아이들은 얼음이 되었다. 아이들은 얼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고 당황했다는 얘기지. 놀람, 당황. 지연이 표정이 가장 볼만했다. 수박을 가슴에 안고 우는 듯, 웃는 듯, 두려운 듯. 오묘한 표정.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지연이다웠다. 이제 우는 듯, 웃는 듯, 두려운 듯, 오묘한 표정인 건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는 거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거야.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지원이야. 그러면 얘는 평소에도 굉장히 충동적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직접 제시해주고 있지. 일을 먼저 저지르고 보는 아이야. 왜? 지연이는 친구들을 올려다보며 애절한 가락으로 호소하듯 내뱉었다. 지연이의 호소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왜요? 다 지연이의 행동에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지연이의 행동에 동의를 안 해요. 갑자기 근심에 휩싸인 지연이가 일부러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면서 다시 애원조로 말했다. 수박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 이러면서 여기까지 심각성을 깨닫고요. 니네들 수박 먹고 싶잖아? 심각성을 깨닫고 동의를 구하는 거야. 동의를 구하는데 먹고 싶긴 하지. 인정이가 대답했다. 나도 먹고 싶다고 말을 보태려는데 은비가 먼저 말했다. 난 안 먹을래. 그리고 하면서 글자를 끊어서 또박또박 발음한 뒤 또박또박 발음해요. 은비는 한 걸음뒤로 물러나며 덧붙였다. 나는 빠지겠어.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한 거야. 난 결코 이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은비 굉장히 딱 단호한 성격이지, 그치? 또박또박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야. 자기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사건과 나는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관련 없고 책임도 없다. 그러면 은비는 어떤 애야?
굉장히 이성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아이지, 그지? 은비는 말을 하는 중에도 걸음을 옮겨 마침내 조에 대해서 바깥으로 여기서 나가버렸어요. 머뭇거리던 영주도 은비를 따라갔어요. 영주는 은비처럼 그렇게 딱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영주도 이 사건에서 빠져버리는 거야.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거지. 상황을 잘 파악한 애야. 누구 빠졌어? 영주, 은비. 6명 중에 2명 빠졌다, 그지? 수박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세영이는 은비를 보다가 지원이를 보다가 허둥대며 어떻게를 연발하더니 엉뚱하게 줄넘기를 들고 줄을 넘기 시작했다. 자, 세영이가 이렇게 줄넘기를 넘기 시작한 거야. 굉장히 엉뚱하지, 그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당황하여 어쩔 줄 모름. 멀리서 시끌시끌 아이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자, 아이들이 오면 수박이 이제 들키겠지, 그지? 들킬 이게 차은 거야.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당연히 지원이겠지. 수박을 아는 채 엉거주춤 선 지원이. 나는 지원이를 구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하는 거야. 빨리 지원이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지원이의 신발 주머니를 들고 달려가요. 나는 어떤 아이야? 나는 배려도 있고요. 이 나는 배려도 있고요. 의리도 있고요. 얼른 넣어. 신발 주머니에 주둥이를 벌리고 내가 얼른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이는 수박을 딸 때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수박을 집어넣었다. 팔을 2번 흔들어 보던 지원이는 후, 살았다 하고 숨을 푹 내쉬곤 멀리서 다가오는 아이들을 힐끔 바라보았다. 신발 주머니 깊이가 얕아서 수박 등이 손등만큼 내보인다. 야, 보인다. 수박이 너무 커. 수박이 큰 것이 결코 탓될 일은 아니지만 왜? 들킬까봐 걱정이지. 수박 큰 게 무슨 문제야, 그지? 들킬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야. 지연이는 수박이 큰 탓을 하면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다가 조에대 난간에 걸려있던 체육복 점퍼를 벗겨서 신발 주머니를 감쌌다. 야, 그거 내 건데? 세영이가 외쳤지만 지연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자, 세영이의 항의를 무시하는 거지. 세영이도 끼고 싶지 않았을 거야. 졸지에 내가 수박을 끌어안게 되었다. 자, 나가 수박을 책임지게 된 거야. 책임지게 됨. 다른 사람들이 보면야 체육복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요까지가 발단이었고 그 다음 여기야 전개야. 전개가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체육 시간이 끝이 나버렸다. 나와 지연이, 세영이와 인정이는 잘 감춘 수박을 끌어안고 교실로 들어갔다. 다른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운데에 두고 새 아이들이 보호하면서 그랬다. 우리 넷의 눈빛 교환은 은밀했다. 공범자로서 이제 이거 같은 한패가 된 거야. 공범자로서의 반응이지. 의 반응이고요. 다른 사람들 몰래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꽤 짜릿한 맛이 있었다. 더구나 뭔가 조금은 찝찝한 일, 곧 결코 순한 일이 아니며 들통이 난다면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 비밀, 공범자로서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희한한 사명감까지 생기는 그것, 누가 심어 가꾼 수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공장소에 심어져 있었으므로 누구든 발견한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지. 야, 그거 누가 거기 심어놓으래? 누가 보는데 놔두노래?
그러면 그거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이건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고 스스로 뭐 하고 있어? 합리화하고 있었지. 근데 마음은 어때요? 불편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어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음. 수박은 너무나 잘 가꿔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주인이 있는 거야. 수박 줄기 주변은 잡초를 제거하면서 흙을 돋워 놓은 듯 사람의 손길이 확연했다. 누군가 이걸 확실히 가꾼 수박이야. 당연히 수박이 저절로 나서 자랐다면 그렇게 상품 가치가 있을 정도로 되진 못했을 것이다. 정성을 들여서 가꾼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해요. 자, 그래서 더 불편한 거야. 누가 가꾼 거 그냥 자연이 났으면 따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건데 누군가 가꾼 게 분명해. 그래서 더 불편한 거야. 마음이 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누군가 가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더 마음에 걸려요. 서로 입 밖에 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다. 눈빛만 봐도 안다. 어떻게 생각? 수박 딴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 교실에 들어가서도 우린 한 덩어리로, 우린 누구야? 4명 남았다, 그지? 나 있고, 그리고 지원이 있고, 세영이 있고, 인정이 있고, 한 덩어리로 뭉쳐서 앉았다.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눠야 했다. 수박이 던 신발 주머니는 책상 밑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 넷은 머리를 가까이 모았다.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관용 표현이야, 이거. 관용 표현은요, 원래 말 뜻하고 조금 다르게 쓰이는 말이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소리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고, 나는 책상 하나 건너 앉은 은비를 보았다. 은비는 평온한 얼굴로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은비는 나 이거 여기서 나갈 거야. 처음부터 딱 잘라있지, 그지? 그러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편안한 거야. 편안함. 은비 옆에 앉은 와는 눈이 마주쳤다. 영주는 은비 나가니까 같이 따라 나간 애지, 그지? 자주 우리 쪽을 보고 있던 거다. 자, 영주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다. 영주는 친구들 상황이 걱정되는 거야. 근데 은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편안해 보였어요. 나는 은비의 평온한 옆 얼굴을 보면서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일었대. 그게 뭐냐? 부러움과 서운함이야. 이 사건에 빠져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렇다고 친구끼리 어떻게 저렇게 딱 자를 수 있어? 서운하기도 한 거야. 은비와 나는 중학교에 들어와 2년 연속 같은 반이 되었다. 9개의 반 중에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 보통 서너 명에 그친다. 더구나 지난해의 절친이 다시 같은 반이 될 확률은 정말 낮았다. 은비와 난 1학년 때 절친이었다. 물론 지금은 더욱더 절친이다. 그런 은비가 지금 저렇게 무심하게 나를 돌아보지조차 않고 있다. 절친이라 무슨 일이든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서운한 거야.
그러나 부러움이 더 컸대요. 부러움과 서운함이 같이 있었지, 그지?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서슬프르게 손을 딱 떼버리는 뭐가 그 결단성이 부러움을 넘어서 그런 결단성을 가진 은비가 절친이라는 것이 은근히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었대. 뭐가 부러웠다? 결단성이 딱 부러운 거야. 하지만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은비가 빠진 채 수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지연이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듣고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지연이, 인정이, 세영이가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뭐 기집애 곳에 딴 생각을 하고 있냐? 얘네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해주고 있는 중에 나가 은비 정말 부러워. 근데 소원도 해. 이 생각을 한 거야. 그 사이에 화장실 가서 먹는 게 어떠냐고 지금 자기네끼리 의논한 거야. 지연이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화장실에?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는 거? 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그치? 동의하지 않아요. 뭔가 불현듯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머뭇거려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군가 가꾼 수박을 딴 1차적인 잘못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려면 자, 잘못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려면 수박의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명정대해야 할 것 같았다. 우리끼리 숨어서 먹는 것은 잘못에 또 하나의 잘못을 더 얻는 게 아닐까. 잘못은 뭐야? 수박을 딴 것이지. 수박을 딴 것이고 또 하나의 잘못은 몰래 먹는 것. 나는 말했다. 아니야, 다 같이 먹자. 뭐? 지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영이도 인정이도 마찬가지였다. 담임쌤 오시면 말했어. 애들 다 같이 먹자고. 모든 수업이 끝났으므로 담임이 종례를 하기 위해 곧 교실에 올 것이었다. 미쳤어? 벌점 먹을 거야. 엄청 혼날지도 모르고 다른 애들한테 욕 먹을걸? 자, 요게 이제 나가 뭐 같이 먹자고. 나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고요. 셋이서 한마디씩 짓거렸다. 나는 조용조용 차분하게 내 생각을 주장했다. 담임쌤이 말이야. 허허, 자식들 왜 그랬어? 뭐 어쩌겠냐? 이왕 따온 수박이니 나눠 먹자. 허허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이 찝찝한 기분도 다 없어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죄책감도 해소된다는 거야. 죄책감이 해소. 친구들하고 다 같이 수박 한 쪽씩 먹고 말이야. 아, 수박이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면 우린 안 먹어도 되고. 자,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어떤 방법?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어때? 쩝쩝. 세영이가 침을 입속에서 모아 소리를 내더니 담임쌤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평소에 하던 태도를 볼짝시면 말이지. 자, 평소에 이렇게 간대한 그런 담임선생님은 아니었어요. 평소 학생들의 잘못을 엄격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 무조건 벌점 먹는다는 다에 난 한 표. 난 크게 혼난다에 한 표. 넌 우리 학교 3대 악당을 너무 물렁하게 본단 말이야. 우리 담임선생님은 3대 악당이 한 사람이야. 그렇다. 우리 담임은 60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 중에 3대 악당으로 꼽혀요. 그러면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3대 악당 중에서도 첫 손가락이
틀림없을 거였다. 자,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해도요. 우리 선생님은 엄격한 거야. 다른 선생님과 비교해도 엄격할 것 같고요. 너는 담임선생님한테 크게 혼나본 적이 없지. 공부를 잘하니까. 자주 혼나는 인정이는 자주 혼나요. 인정이가 말했다. 정말 그렇다. 나는 크게 혼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요. 어떤 아이 같아? 나는 모범생이야. 모범생. 인정이와 세영이의 극구 반대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지연이도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말없는 지연이의 그 행동이 더욱 견고한 반대 표시로 느껴졌다. 난 답답했다. 왜 애들은 뉘우칠 줄을 모를까? 나도 이쯤에서 손을 떼버릴까? 이거 나의 내적 갈등이지. 마음속으로 고민, 나의 내적 갈등이고요. 다시 은비를 바라봤는데 초연하고 은비는 편안해 보여. 편안한 모습. 지연이의 우발적인 행동에 은비는 재빠른 판단으로 결단을 딱 한 거야. 이게 내가 부러워하는 점이지. 하지만 난 어떤가? 우유부단한 나. 자기 성격이 어떤지 우유부단하다고 직접 제시해줬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yan랑한 우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자,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자책은 자기 스스로 꾸짖는 거야. 나도 사실 수박을 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지연이가 그 전에 막 내가 먹고 싶다고 막 얘기했잖아, 그지? 지연이가 뚝 따버렸을 때, 야! 하고 외쳤지만 속으로 슬며시 쾌감도 있었어요. 쾌감, 어떤 마음, 따고 싶은 마음도 나는 있었던 거야. 그 마음을 희미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떼겠다고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내가 여기서 손 떼면 안 되지. 마음을 고쳐 먹고요. 자, 자기 책임도 있다고. 야, 수박 먹고 싶다. 이 수박 먹고 싶어.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을 설득해 보았다. 얘들아, 그렇게 하자. 담임쌤이 벌점 먹이면 먹고 혼내시면 혼나자. 그게 속 편할 것 같아. 자, 아이들 아이들 생각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법이지, 그지?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애절하게 호소하는 눈빛을 새 친구에게 보냈다. 근데 반응이 싸늘해요. 싸늘하고 아이들은 동의한다 안 한다. 나의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난 못해. 인정이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고 지연이는 되려 나를 설득했다. 너 왜 그래? 그냥 우리끼리 먹어도 될걸.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나의 의견에 반대지, 그지? 나의 의견에 모두 반대야. 화장실 가서 먹자. 응, 다정아. 나의 이름이 다정이네. 지연이가 내 이름 다정이를 정말 다정하게 부르면서 말했다. 난 마음이 흔들렸다. 우유부단한 내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자, 나는 지금 이렇게 다정아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하니까 내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어. 우리 넷이 수박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담임이 불쑥 교실에 나타났다. 아이들이 제각각 떠들던 말소리를 낮추며 제자리를 찾아서 앉았다. 담임은 실내를 한 바퀴 빙 둘러본 다음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별일 있었니? 아니요, 없었어요. 아이들이 늘 하던 습관처럼 합창을 했다. 담임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각자 위치로. 담임은 교실을 나갔다. 담임은 바람처럼 교실을 다녀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수박 이야기를 못했네요. 수박 이야기를 못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자, 외적 상황이지. 담임이 그냥 금방 샹 왔다가 샹 가버린 거야. 나는 수박 이야기를 할 틈을 잡을 수 없었다. 아니, 담임이 별일 있으니 하고 물었을 때가 수박 이야기를 할 틈이었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 수박 이야기를 못한 이유. 두 번째, 내가 용기가 없어요. 내적 상황 때문이지. 내적 상황. 담임이 별일 있었니 하고 물었을 때 인정이, 지원이, 세영이가 한꺼번에 나를 쳐다봤었다. 네, 얘기할까봐. 한꺼번에 나를 쳐다봤어요. 불안했던 거지. 자, 말하지 말라는 애원이지. 말하지 말라는 애원을 한 거야. 그때 맞냐? 이거 과거지, 그지? 사건이 과거임을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 사건이 그때, 지나간 그때, 과거 시간임. 내가 수박을 땄어요 하고 말했다면 그건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일까, 친구들을 악에서 구하는 행위일까 알 수 없는 이기다. 여기까지 이제 전개고 여기서부터 위기야. 어쨌든 담임은 사라졌다. 담임 선생님 왔다 가버렸어. 담임이 긴 목도를 걸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지연이가 말했다. 화장실 가자, 수박 먹으러. 지연이 목소리는 당당했다. 지연이 이제 그리낌이라는 거 없어. 그리낌이라는 건 오늘 없고 이제 나의 제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지연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 남은 방법은 화장실 행뿐이었으니 그때 은비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다. 다정아, 나 먼저 가 있을 게 있다 보자. 은비가 이제 어디 가냐? 음악실에 가는 거야. 은비가 먼저 가 있을 곳은 음악실이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방과 후에 합창 연습을 1시간씩 한다. 은비와 나는 똑같이 알토 파트다. 은비는 수박을 숨겨놓은 내 책상 밑을 슬쩍 한번 보고 돌아서서 교실을 나갔다. 하나로 묶인 긴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걸어가는 은비의 뒷모습은 무척 가벼워 보였다. 은비는 지금 걱정도 없고요. 죄책감도 없고요. 그래서 가벼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은비가 나간 뒤 돌발 사태가 벌어졌어요. 갑자기 세영이가 수박을 덮은 자기 체육복을 들어 올린 것이다. 자, 이게 돌발 사태. 아직 교실에는 아이들이 여럿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수박이 담긴 지연이의 신발 주머니는 책상 밑에 있었으므로 물론 아이들에겐 들키지 않았다. 얘들아, 나 깜빡했어. 얼른 가봐야 해. 늦으면 엄마한테 죽는당. 자, 요거 뭐야? 지금 세영이가 수박 문제에서 빠지고자 하는 거지. 문제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엄마 핑계 대면서 우리 가족 오늘 외할머니네 가글랑 생신이라서 정말 미안 나 갈게 하면서 누가 가버렸어? 세영이가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나 갈게라는 말은 복도에서 들려왔다. 엄청 바쁘고 급하다는 것이 그대로 행동에서 묻어났다. 세영이를 아무도 잡지 못했다. 아니, 잡을 생각도 못했다는 게 맞는 말이다. 남은 인정이와 지연이 나는 서로 멀뚱히 얼굴을 쳐다보았다. 세영이 다음은 인정이었다. 인정이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말했다. 저기 있잖아. 나도 사실 오늘 얼른 가야 되거든. 수박 먹고 싶기는 하지만 수박 안 먹고 싶을 거야. 그지? 수박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자기만 빠지는 것이 문제에 빠지는 것이
민망하고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얼굴을 붉히는 거야. 나 그냥 갈게. 미안해. 나 간다. 민정이도 가방을 둘러매고 교실을 나갔다. 지원이와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지원이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나도 가야 되는 건가? 수박을 딴 사람은 지연이니까 지연이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세영이도 인정이도 대놓고 그런 말은 없었지만 미안해 라는 말이 지연이 내 책임이야 라는 말과 동료로 쓴 것 아닐까? 나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적 갈등을 하는 거지. 나의 내적 갈등이고요. 그렇다면 나도 지연아 미안하다 하고 가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줄지어 일어나는 통에 말을 못하고 내가 오물거리고 있을 때 지연이가 먼저 말했다. 저 다정아, 지연이 진짜 골 때린다.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수박 나 신발 주머니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지연이가 지금 빠지려고 하는 거야. 지연이가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정말 뜻밖의 말이었다. 지연이는 어떤 아이야? 지연이의 말을 나는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지. 무슨 말이야? 너도 간다고? 수박은 어떡하고? 나도 집에 가야 되거든. 빨리 내가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지금 은근슬쩍 누구에게? 나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이건 너가 땄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응 다정아 난 널 믿어. 헤헤 넌 훌륭한 친구잖아. 공부도 잘하고. 지은이가 방글방글 웃는다. 나는 갑자기 여기서 얘가 이상해진 거야. 이상하게 전개된 사태에 황당했지만 자 이상하게 전개된 상태 어떤 상태에 자신이 책임지게 된 상황이야. 책임지게 된 상황에 황당해. 그런데 지연이의 방실거리는 웃음은 너무 예뻤다. 마법에 홀린다. 뭐가 신 거야. 나는 지연이의 웃음에 매료되었다. 다른 이의 영혼을 몸에 실은 무당이 그 영혼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듯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자, 뭔가 씌인 것 같은 거야.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얼들끓래요. 얼들결에 수박을 책임지게 된 거야. 수박을 책임지게 되었어. 나는 말을 하는 내 입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와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말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닌 거야. 처음 듣는 듯한 낯선 목소리였다. 그러나 분명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어떤 말이 나와? 내 가방에 넣어. 나는 내 가방에 있던 책을 꺼내 책상 서랍 속에 넣고 가방 주둥이를 쫙 벌렸다. 지연이는 신발 주머니에 수박을 잽싸게 옮겼다. 나는 재빨리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지연이가 해맑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정말 정말 훌륭한 친구야. 다정이는 입에 발린 칭찬이지. 자기 이제 걱정 해결해 주니까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는 거야. 걱정 마. 잘 됐지 뭐. 내가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지? 나는 술술 말했다.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아주 익숙했다. 나는 귀에 익은 내 목소리를 되찾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 집에 가서 먹을게. 수박 처리 방법이 생각난 거야. 수박 처리 방법을 떠올리고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야. 마음이 편안해짐. 그래, 집에 가져가서 엄마랑 아빠랑 먹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굉장히 이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직 수박주인은 누군지 안 나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자 기분이 성 유쾌해졌다. 지연이와 나는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지연이는 내 가방을 두 손으로 살살 쓰다듬었다. 오동통 수박, 아 먹고 싶어. 왜 이럴까 얘는? 혀짤리기 소리까지 해가면서 지연이는 자꾸만 가방을 만져댔다. 자, 수박에 대한 집착을 보여요. 얘 왜 이럴까? 자기 거 해결해주면 조용히 가지, 그지? 근데 수박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거야. 나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작은 소리로 주의를 줬다. 그만 만져. 누가 본단 말이야. 걱정스러운 거지. 걱정스러움. 보긴 누가 봐. 봐도 누가 알아.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가방 속에 말이야. 아 맛있겠다. 지연이는 옆에서 걷다가 아예 내 뒤로 돌아왔어. 가방을 만지면서 그랬다. 나는 걸음을 딱 멈췄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음악실이 있는 별관으로 가는 길과 교문 쪽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 하단 옆 앞에 섰을 때였다. 이리저리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은 곳이다. 진짜 그만해. 들킨다고. 나는요 지금 불안하고요. 걱정되고 부담스러운데. 불안하고 걱정되고 부담스러운데 들키긴 뭘. 자, 지연이는 해맑기만 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내가 두어 번 주의를 주면 곧 하던 행위를 멈추는 게 보통인데 오늘 지연이는 뜻밖이었다. 지나칠 정도로 수박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컸는데 그것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감정이 넘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나의 추측이지. 내가 지연이의 감정을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다. 고마워서 그래? 내가 너의 수박을 내가 해결해 주니까 고마워서 그러냐고 하니까 전혀 아닌가 봐.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움이 전혀 없는 거야. 고마움이 전혀 없음. 지연이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나는 나만의 생각을 불쑥 말했으므로 지연이에게는 뜬금없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말을 수정했다. 내가 수박 문제를 해결하니까 고맙냐고. 그렇지 뭐. 그래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마운 거 없어요 지금. 너는 수박이 생겼는데 나한테 안 고맙니? 안 고맙냐? 거꾸로 있잖아. 적반하장이지 그지 이거?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적반하장. 이건 말이야. 지연이는 또 가방을 건드렸다. 아주 수박선을 따라 두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절정이야. 굉장히 수박에 집착하고 있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둘이 그러고 섰을 때 같은 반 친구인 미나가 다가왔다. 너희들 뭐해? 다정이 가방이 뭐 있어? 먹는 거지? 아니. 내가 약간 불안해가지고 말을 더듬었다. 얼굴에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빛도 나타났으리라. 미나가 그걸 놓칠 리가 없다. 미나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빠른 아이야. 자, 내가 약간 말을 듣는 걸 보니까 나는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거야. 거짓말을 잘 못함. 이거 수상한데 뭐야? 가자야. 같이 먹자야. 친구 좋은 게 뭐니? 우리 같은 반에다 합장도 같이 하잖아. 이게 보통 인연이야?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지. 가방 속에 꽁꽁 숨겨두고 혼자 먹을 거야? 그럼 배탈 나. 안 그래? 지연아? 어휴, 기집애. 이런 수다쟁이. 누가 수다쟁이야? 미나지, 미나. 다 있나? 그 짧은 순간에 많이도 주워 숨겼다. 미나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의견을 묻자 지연이는 피시 웃었다. 그래, 같이 먹어야지. 맞지, 지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보자. 뭔가 되게 궁금해. 미나는 물을 차고 나는 제비보다도 빠른 속도로 내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미나의 재빠른 행동을 제비에 비유했지. 미나의 재빠른 행동을 제비에 비유했고요. 나는 눈을 뜬 채로 코를 베인다는 게 꼭 이런 심정이겠구나. 자, 눈을 뜬 채로 코를 베인다. 요거는 세상 인심 고약하다. 세상 인심이 고약하다는 얘기고 꼭 이런 심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모조품이야? 진짜야. 나는 얼른 가방을 벗어서 가슴에 안으며 지퍼를 닫았다. 미나가 가방을 뺏으러 대들며 물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혹시 조혜대 옆에서 딴 거? 가슴이 콕 찔렸다. 들통난 거지. 들통남. 지연이도 똑같은 느낌이었나 보다. 입을 비축하며 나에게 두 손을 벌려 보였다. 말없이 선 지연이와 나를 번갈아 보며 미나가 말했다. 맞구나. 대박. 야, 뭔 짓을 한 거니? 너희들 큰일 났다. 그거 교장쌤 수박이야. 주인이 교장쌤이네. 수박의 주인이 교장쌤이야. 뭐? 두 사람 입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마 이때 지연이와 내 눈의 크기는 항소 눈만 했을 것이다. 굉장히 그만큼 놀라고 당황했다는 얘기지. 몰랐어. 교장쌤이 지극정성으로 가꾼다고 소문이 짜잖아. 그거 모르는 애들 없는데 이상하네. 너희들은 그걸 알고도 딴 거? 교장쌤한테 뭐 저항할 거 있삼? 하면서 일부러 딴 건지 의문을 가지는 거야. 일부러 딴 건지 딴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거고 교장쌤의 얼굴이 절로 떠오른다. 평소에도 눈꼬리가 위로 살짝 들려있고 눈꼬리를 따라서인지 몰라도 입꼬리도 들려있는 세모꼴 얼굴. 눈빛 하나만으로도 전교생을 침묵시킬 수 있는 그 카리스마. 너무 무서운 선생님인가 봐. 외양 묘사했지. 교장 선생님의 외양 묘사를 했는데 좀 약간 많이 무서운 것 같아. 위험 있고요. 위험 있고 엄격한 인물이야. 엄격한 인물이고 지은이는 금세 울상이 되었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빨리 돌려놓아야지. 미나가 시원시원하게 빨리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거야. 굉장히 미나는 거침없는 성격 같아요. 무슨 말인지 감을 잡았으나 나는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물었다. 돌려놓다니 수박 있는데 갖다 놓으라고. 딴 거를? 그건 양심을 속이는 일이잖아. 자, 이 나는요, 잘못을 숨기는 것은 잘못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않다고 여김. 참, 지금 양심 따지게 생겼니? 교장쌤이 알면 너 감당할 수 있어? 띠리리 아무 말도 못하지. 나는 쓴뜻 대답을 못해요.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야.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다정아, 미나 말대로 하자. 얼른 수박 갖다 놓자. 갖다 놓고 집에 가게 응? 하면서 또 지연이는요, 겁도 많아요.
교장선생님 수박이라 그러니까 겁도 많아요. 지연이는 벌레 싶은 얼굴이 되어 있다. 조금 전 교실에서 나와 건물 계단을 내려올 때 즐거워하던 얼굴과는 전혀 딴판이다. 나는 망설여졌다. 이건 작은 잘못은 수박을 딴 것이지. 수박을 딴 것. 작은 잘못에 대한 징벌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잘못은 어떤 잘못? 주인을 알고도 몰래 갖다 놓는 것. 주인을 알고도 몰래 갖다 놓는 것.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력 접착제가 땅과 내 발바닥을 붙여 놓은 느낌이 들었다. 자, 그만큼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야. 지연이와 미나가 나를 잡아당겼지만 내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내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다 이거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 그리고 수박을 갖다 놓는 거 잘못됐다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연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가 아니야? 빨리 갖다 놓고 가자. 에이, 짜증난다. 정말 망할 수박. 지연이 말이 거칠어졌다. 얼굴도 일그러졌다. 지금 지연이가 엄청 짜증스러운 거야. 이거 간접 제시지. 지연이의 표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 간접 제시를 통해서 지연이가 굉장히 짜증스럽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지, 그지? 너 가기 싫으면 내가 할게. 가방 이리 줘. 어차피 내가 땄으니까 내 거잖아. 지연이가 가방을 잡고 뺏으러 들여. 그럼 좀 주지, 그지? 나도 참. 자, 나는 가방을 강하게 잡았다. 나도 참 고집세다, 그지? 자, 이거는 지연과 나의 갈등이지. 나의 외적 갈등이야. 내가 힘에 있어서 한 수 위다. 지연이는 힘이 약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발을 구르며 씩씩거렸다. 눈에선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너 정말 왜 그래? 너만 양심적이야. 나는 도둑이고? 하면서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연이는 말을 하다 보니까 더욱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우리가 친한 친구라는 것도 잊어버린 게 틀림없었다. 나에게 이런 말을 쏟아놓고 뛰어가 버렸다. 그래, 잘난 내가 알았어. 난 갈 거야. 하면서 지금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 선생님은 다정이가 왜 이러는지도 이해가 안 돼. 자, 정말 진짜 욱하기 대장, 지연이답다. 욱하기 대장이라고 욱 잘한다고 직접 제시해줬지. 나는 달아나는 지연이 뒷모습을 보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지연이는 저렇게 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다. 자, 지연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째서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이와 내가 아웅다웅하는 걸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던 미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돌아서서 별관 음악실로 가버렸다. 여기 지금 미나도요,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야. 마침내 나는 우르크니 혼자 서 있게 되었다. 갑자기 가방이 너무나 무거웠다. 마치 가방 안에 바위 덩어리라도 들은 것 같았다. 자, 여기는 이걸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에 또 지연이에 대한 서운함하고 배신감. 선생님 생각에는 서운해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너 갖다 놓자니까 갖다 놓지도 않았잖아, 그지?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틀어진 이제 친구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 틀어진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 속상함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 있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지퍼를 조금 열어서 수박을 내려다 보았다. 수박은 가방 안에서 싱싱했다. 날은 더워 땀이 흐른다. 녹색 바탕에 검푸른 줄이 쭉쭉 그어진 그 수박을 바라보고 있자니 입속에 침이 고인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자, 내적 갈등 하는 거지. 반을 뚝 잘라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거나 고무 함지에 얼음덩이와 함께 통째로 넣어뒀다가 큼직하게 쩍쩍 갈라 먹었으면 혹시 또 아나 요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엄마 아빠에게 이 수박이 한번 웃음을 줄지도 모른다. 저녁에 수박 파티를 벌이면서 그게 학교 하단에 있었어? 웃긴다 얘. 라는 엄마 말에 유쾌한 한때가 될 수 있다. 나는 수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나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밉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자신의 성격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야. 자신의 성격에 답답해하는 거고. 얼마나 지났을까 고민의 늪. 내적 갈등이지. 내적 갈등에 푹 빠진 내 어깨를 건드리는 손이 있었는데 은비야. 처음에 나는 여기서 나갈게 하면서 처음부터 발을 딱 뺀 은비야. 여기 있을 거라고 했어 미나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랐는데 은비가 딱 나타난 거야.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하마터면 눈물을 찔끔 그릴 뻔했다. 고마움과 안심에. 그거 어쩌려고. 은비가 손가락으로 내 가방을 가리켰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박을 가리킨 것이지만 은비가 지금 수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거야. 관심을 가져줌. 글쎄 어쩌지 있는데 갖다 둬. 끌어안고 끙끙대지 말고. 은비 해결책. 아까 제 애들이 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근데 아까는 양심 얘기하면서 못 갖다 준다고 했지. 역시 은비는 울트라 쿨려다. 역시 명쾌하다고 해야 하나. 아까도 똑같은 방법이었는데 뭐 그치?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은비가 얘기하니까 일어서는 거야. 그런 내 망설임을 은비는 두고 보지 않는다. 내 망설임을 두고 보지 않아요. 굉장히 단호하고 명확하게 갖다 두라고 하는 거야. 단호. 명확이야. 합창쌤 아까 오셨어. 빨리 가야 돼. 은비가 내 손을 잡아 끌었을 때 내 발은 아주 쉽게 움직였다. 아까 전에는 꼼짝 않고 있었는데 쉽게 움직여요. 고맙고 든든하고요. 그리고 의지가 된 거야. 의지가 왠지 은비가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야. 홀가분해진 거야. 조회대 옆으로 가서 수박을 제자리에 놓았다. 내가 가방에서 수박을 꺼낼 때 은비가 옷을 쫙 펴서 가려주었어요. 그러면 은비는요,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성격이지. 외면하지 않는 성격. 그리고 은비와 손을 잡고 음악실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등에 맨 가방이 날개로 변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 날아가는 것 같았고 등에 맨 가방이 날개로 변한 것 같아요. 죄책감,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거야. 죄책감, 부담감에서 벗어남.
은비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이거 이제 줄쳐놓고 꼭지가 떨어진 수박을 마치 처음부터 따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일인지도. 자, 줄기에서 분리돼 물을 공급받지 못해 배배에 뒤틀려 마르다가 썩어갈 수밖에 없는 아픔 따위도 모든 걸 다 잊어버렸대. 이런 걸 잊어버렸대. 그런 것들은 나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은비의 손이 따뜻했을 뿐이다. 이거 다 반어법이야. 반대. 이거 다 너무나 잘 기억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수박의 아픔도 너무 느껴지고요. 이게 자, 양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거 반어법. 찝찝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 거야.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음. 그리고 은비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은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오, 긴 거 했다, 그지? 우리 이제 뒤에 정리만 해보자. 이거 단편 소설이야. 전체 부분이야. 그리고 아이들 나오는 소설을 뭐라 그러냐면 성장 소설이라 그래. 성장 소설이고,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해상하지, 그지? 해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지, 사실적이고. 자, 수박 처리 문제를 두고 친구들 사이에 갈등하고, 그리고 깨달은 거. 깨달음. 인물의 심리와 갈등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비유를 활용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 비유, 우리 직유법이 진짜 많이 나왔다, 그지? 직유법, 언유법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은 생동감, 참신하게 표현, 그치? 학생들의 행동과 말이 현실감 있게, 중학생들답게 드러나 있지. 자, 지연은 친구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수박을 딱 따버려. 수박을 돌려놓는 곳에 그것을 나가 반대하자 짜증을 내며 말이 거칠어져. 굉장히 충동적이야. 충동적이고, 그리고 성질이 급해요. 다혈질이야. 그리고 감정적이고 욱 하는 면이 있어. 그리고 은비는요, 지연이가 수박을 같이 먹자고 말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수박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도와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그지? 제일 이성적이야, 여기서. 이성적이고, 단호하고,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 그리고 시원한 성격이지. 시원함. 나 다정이 지연이를 구출하고자 신발 주머니에 수박을 숨기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벌점 받든 혼나든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 그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이를 밝히고 그에 따라오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야. 의리 있지. 그리고 배려심도 있고요. 그리고요, 굉장히 양심적인 애입니다. 양심적인. 자, 그 다음에 소설 속 갈등 양상, 외적 갈등은요, 지연, 인정, 세영하고 얘네들은 화장실 가서 친구들끼리, 여기 우리끼리 수박을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나는요, 담임 선생님께 말해 반 아이들하고 같이 먹자고 하지, 그지? 그래서 이 외적 갈등이야 일으키는 거고, 또 외적 갈등 두 번째, 교장 선생님 수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자는 지연이야 하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반대하지, 그지? 망설이는 다정이하고 외적 갈등을 겪고요. 자, 그리고 다정의 내적 갈등도 나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박을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자는 나의 제안을 친구들이 극구 반대하지. 반대함.
나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친구들이 답답한 거야. 답답하고요. 은비처럼 수박 처리 문제에서 빠질지 말지를 고민하지. 빠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 다정이의 내적 갈등 두 번째. 세영이와 인정이가 먼저 가버렸어. 인정이와 세영이처럼 지원이에게 수박 처리를 맡기고 떠날지 말지 또 망설이고 있지. 내적 갈등 두 번째. 그리고 소설 속 자, 다정이의 내적 갈등 세 번째. 자, 혼자 남은 나는 수박을 보며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수박을 먹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또 망설이고 있지, 그지? 망설임, 내적 갈등. 자, 목소리 변화가 나타나는 의미지. 낯선 목소리. 지원이가 자기도 간다 그랬지. 그때 내가 처리할게 내 가방에 넣어. 이 목소리는 수박 처리를 내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여 내가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느껴지지 않음. 내 목소리는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수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 해결책을 집에 가서 먹는다는 해결책을 떠올린 거야. 그래서 마음이 편해짐. 귀에 익은 익숙한 소리로 들리는 거야.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작품에 드러난 반어적 표현. 맨 마지막 부분에 반어적 표현이 있지. 수박을 돌려놓는 행동이나 수박을 망가뜨리는 이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물로 반대로 나는 모르는 것을 잊었다. 그런 것들은 나의 영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수박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은비에 대한 고마움. 은비 손이 따뜻했다고 그지? 은비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합니다. 자, 아주 길었지, 그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